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쓴 가계부가 일기가 되고 역사가 되었습니다. 올해 100세의 김갑생 삼촌. 100세 나이에도 여전히 책상과 벗하며 삶을 곱게 단장하고 계시는 김갑생 삼촌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00번째 맞이하는 가을 아침. 삼촌은 오늘도 책상 앞에 앉습니다. 주판이며 일기장, 스탠드가 정갈하게 놓여있는 책상.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주판으로 셈을 한다는 김갑생 삼촌. 그 반듯함이란 도저히 100세가 믿겨지지 않습니다. 삼촌 고향이 표선면 토산이라고 들었어요? 예, 표선면 토산. 거기는 그 마을에는 예전에 학교가 없이 서당이 있었다면서요? 어린 시절엔 나가 표선면 토산에서 태어나신 뒤 그때 우리 아버지가 동중면 면장이랐습니다. 경안안에 그땐 식당도 없고 여관도 없이난 우리 집이만 동중면 손님이 다 오면 눌띠가 없이난 우리 아버지가 손님을 청하는 집이니까 손청거리라고 해서 큰 집을 지어서 그냥 그 손님 오면 그 손청거리에서 이제 손님을 청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셔보나니 그게 서당이 되어서 손청거리가. 삼촌 그러면 그 당시에는 토산리에 학교가 없었던 거만시? 응, 학교가 없으니까 그 우리 손청거리가 넓으니까 거기서 서당이라고 하면은 하늘천 다지 한문 읽는 데오라 서당엔 해요. 학교에 아니요. 본안에 아이들은 영 줄지서 아진디 난 아이들 뒤에 영 아지면 선생이 아이들 코라 하늘천 따지 하면 그 아이들도 하늘천 따지 하면 난 하늘천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가네들 고는 대로 하늘천 따지. 같이 공부하셨네. 그 천지문을 다 가네들이 배우니까 나도 그거 글 쓸 정도 모르고 몰라도 읽으면 처리로 헛그지 아니요. 천지문까지 다 그저 맨차 집에 아자도 읽어주고 밭에가도 읽어주고 그냥 읽어집대다. 천자문 낭독 때문에 큰 대회에 나가서 큰 상도 받으셨다고요? 나가 72설에 난군체육관에서 큰 행사가 있으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 와네. 아이고 봉원이 어머니도 없어 고치강 남은 체육관에 강 행사 보게 하나네. 나가 고치 갔어. 고치 가나네. 간보나네. 남은 놈만 체육관인가 행간 보니까 저 난군 체육관이니까 사람이 꽉 차고 하나네. 이제 그대 아자네 영 밤신안에 이제 옥기 이제 김윤주인 한 선생이 조케님이랑 오늘 천지문 낭독했어. 아유 나 들인 때에 난 거 며칠 전이라도 걸음이라도 주지 깜짝이 이거 집니까? 하는 김갑생이 불건 나옵서야 해던 가분한. 아유 난 가슴이 탕탕해. 아유 어떤 형 좋고 하다네. 남은 업 신능일이 김갑생 천재문 낭독. 걔는 이제 할 수 없이 나갔죠. 나갈 때까지도 가슴이 탕탕한지 그 뒤간에 영단 앞이 산에 마이크를 딱 잡으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기습이 왈딱해요. 기습이 납디가 오히려? 금착하질 아니에요. 금착하다네. 마이크를 잡으나는 그냥 기습은 아무 걱정도 없이 기습이 좋아네. 이젠 저 천재문 낭독하겠습니다. 얘네 이거 가는지 난군 쌀은 다 진디라 보나네. 좁게 오르면 알아듣지 못할 거나 막 크게 하늘 천 따지 가무현 누르라.
경희다 그 체육관에서 못 알아들을 거 아니고. 한 5-6살 절에 서당에서 손천거리에서 이거란 걸 나가 72살에 가네 이거서. 우리 한 30자만 한번 해볼까 마시. 나 이거 지는 데까지. 이거 지는 데까지 한번 들어보게. 예. 응. 저 천재문 낭독하겠습니다. 하늘 천 따지 가물현 누르왕 지보 집조 너불롱 개철왕 날린 돌론 철련 지울책 벨진 자숙 버르련 버풀장. 6살 때 익힌 천자문을 지금도 줄줄 암송합니다. 저녁이면 하루의 일과를 일기로 기록하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22에 만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그때부터 썼다는 삼촌의 가계부는 일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돼 있을까요? 남편 돌아가보면 아이들은 학교에 가진 다 가방 뚫으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데 돈은 없고 남편 한때 돈 하도 써보난 그 53세 앞판에 57가지 돈을 써보난. 지난해 농협에 간 돈 100만 원 빚어단 쓰단 보난 돈이 없이난 그때부터 돈이 없이난 가계부를 쓴다 해서 어느 날 어느 날은 어느 아이가 얼마니 어느 거 운동화 사주고 음식을 뭐 공책 사주고 한 거 다 써보난 말자는 틀림없이 딱 맞이난 가계부 써가난 일기가 거치 나옵대다. 오늘은 제삿날 사후 딸이영 다오란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은 꽃밭이 검질 메고 방 치완 청소하고 빨래하고 오늘은 와, 삼촌 그 일기 내용 듣다 보니까 제주에 계절도 있고 꽃도 있고 날씨도 있고 뭐 가족들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것 말고도 또 제주의 역사들이 또 곳곳에 기록돼 있다고 들었어요. 대동아 전쟁 때 일본 사람이 너무 무정합니다. 조선 사람은 병정으로 걸어가면 무서운 곳으로만 앞장을 세우고 일본 사람은 병정으로 돌아오면 조선 사람 뒷장을 세우고 갱해분한 조선 사람은 병정으로 간 사람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물에서 죽은 물사되으신지 땅에서 죽은 흙사되으신지 산에서 죽은 풀사되으신지 부모님네는 병정으로 나간 날로 쉽게 울멍 남은 식구를 매경 살리려고 밭대 용실을 지어놓으면 일본 사람은 공출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남편 김도영 선생님께서도 그 히로시마 폭격 피해서 가까스로 살아남았다고 들었거든요. 히로시마 간에 이제 사는 뒤 이제 그때서 공부하던 어느 날 허른 일본은 가난 상업고등학교에 붙어서 공부를 잘 해보나 상업고등학교에 간에 공부하는 뒤 뭐 히로시마가 뭐 폭발 떨어지고 뭐 어떤 거고 일본 말로 막 거는 것과 교실에서 들어줘도 이상하다 해네 학교 끝난 집 살아난 뒤 그 히로시마로 안 보난 어디가 어딘 줄 모르고 딱 이제 새카만게 딱 가보난 애원 인역 살아난 뒤도 찾지 못하난 이 전봇대 수정을 세연해. 전봇대 수정을 세난에 요디쯤인가 생각해서 영 가단 보난에 어른 여자 하나하고 남자 하나하고 어른 둘이 마주 앉고 가운데 쪼꼴락한 애기 세대가 하나 나진 가만히 간 것가 있어. 경건한 아이고 이것이 우리 성님이고 이것이 우리 조카로구나. 얘네 이젠 책가방으로 갖고 수중에 예미스 연필에 내연한 성님 일름 쓰고 아주망 일름 쓰고 개들 3개 기먹고 요시아 다까시 얘네 조카 일름 일분서 난나에난 일분 일름 써네 가반에 나네
그냥 그 5식구를 업어오는 거 그게 이 조선을. 삼촌의 하루하루가 쌓여 제주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공출의 배고픔도 폭격을 피해 살아남아야 했던 참담함도 기록으로 남겨두었기에 역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바느질 일을 하며 자녀를 키워낸 김갑생 삼촌. 3남 3녀의 자녀는 어느새 54명의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삼촌 이제 올해로 100살 되셨어요. 그 삼촌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삼촌 스스로 만족하십니까? 나 인생도 좋은 인생이지 뭐. 그런 총알투멍으로도 아니마장 살고 대동아전쟁 때도 이겨내 나가 살아온 거죠. 저 시민 죽어볼 거 아냐고. 대동아전쟁도 나는 이긴 사람, 4.3 사건도 나는 이긴 사람. 나 이렇게 놈은 경 아니도 그냥 나대로 나는 이기면 살았다.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험난했던 일제강점기와 4.3에도 살아남았기에 자신의 삶은 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김갑생 삼촌. 내년 가을에도 또 그 이듬해에도 오래오래 삼촌의 일기를 보고 싶습니다. 인생 고비고비마다 바느질로 매듭 풀듯 삶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녹록치 않은 삶 속에서도 한복을 짓고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며 더욱 아름다운 인생을 깃고 있는 신의자 삼촌. 바느질로 인생을 촘촘히 기워나가는 신의자 삼촌의 인생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60여 년) 늘 한결같습니다. 옷을 깁는 시간은 성직자가 마음을 닦는 시간처럼 고요하고 깊습니다. 평생 옷 찢는 일을 해온 신의자 삼촌. 삼촌은 어떻게 한복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네, 삼촌 오랜 시간 한복집 하셔서 저는 혹시 어머님이 한복집을 하시나 생각했는데 어린 시절에는 방앗간집 딸이셨다면서요? 어린 시절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어린 때 그 5살 때 기억이 그 해방되기 전에 우리 동네 멀방에 와서 군인들이 밥해 먹고 하는 걸 봤던 걸 겁도 없이 그 앞에 밥 먹는 걸 구경 갔던 적이 있어요. 5살 때요? 5살 때. 어.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남자 군인들이 밥을 먹는데 내가 가까우니까 거기 걸어가서 이제 그 사람들 이렇게 보고 그냥 그 사람들은 막 나보고 먹으라 그러면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 해방될 때. 네. 그때가 비양도 앞바다에 그 일본 군함이 아주 큰 군함이 있었는데 그게 그 미국서 나중에 뭐야 미국서 폭발했다는 얘기가 들어. 삼촌이 그 현장에 계셨어요? 현장에 있는 게 아니고 그날 우리 사촌 오빠가 폭발 맞아가지고 업어서 대림까지 피난 났었어요. 이런 데 다 파편 튀어가지고 한림 전체가 불바다 됐지. 그러다가 삼촌의 집안이 또 4.3 때문에 큰 피해를 보셨다고 들었는데 7살 때 4.3이 일어나더라고. 4.3이 이젠 이 얘기 들어보면은 제주도 12지서 한꺼번에 폭도들이 와서 습격해가지고 지서의 지서장도 그냥 폭격당하고 우리 형부가 그때 지서 주임으로 있을 때 죽창으로 막 찔림을 당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 언니가 애기 3남매 데리고 있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병이 나버려. 그 다음에 병이 나니까 집안이 뭐 쑥밭됐지 뭐. 사삼은 잔인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기에 홀로 되신 어머니가 운영하는 방앗간 일을 도우며 10대를 보내던 신이자 삼촌. 그때 운명처럼 다가온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재학원입니다. 그 제주시에 살던 친구 하나가 양재학원 다닌다고 그래. 그러니까 양재학원이 어떤 데인데 하니까 이런 그 옷들 만들어서 입는 데라고 그러니까 저 어머니한테 이런 데 있다고 하니까 아유 그러면 거기 가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적극 추천해줘서 거기. 그러면 학생들 숫자는 대략 어느 정도 됐나요? 숫자는 한 50명 됐을 거예요. 빽빽했어요.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 그 재단법 기록하고 그 재단법으로 재단해가지고 배우는 게 하여튼 재미있었어. 나오신 다음에 삼촌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나온 다음에는 그때 우리 오빠가 폐병으로 아팠어. 그 예방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때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저 희자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어디 보내라고.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육지로 가라고. 그래서 그때 서울에 우리 고모님 딸이 있으니까 글로 먼저 갔지. 삼촌이 가장 먼저 취직한 곳은 남대문 시장의 양장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보조로 일을 하다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대구로 향하게 됩니다. 대구에서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는지 좀 들려주시겠어요? 대구에서는 그 삼왕직 앞에서 시다로 취직해가지고 그 다음엔 발전해서 원대시장, 미드파 양장점 재봉사로 갔지. 예. 재봉사로 하면서 거기서 하다가 이제 신산동에 양장점을 차렸는데 손님이 엄청 많았어 그때도. 그때는 양장점이 그 원대시장에 가서 옷감을 뜨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걸어두면은 방직 아가씨들이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옷감을 골라서 맞추면 내가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한창 바쁜데 또 이제 그 밤에 또 배우러 다녀. 칠성동 그 야간 고등학교. 재밌게 공부를 하는데 갔다 와서 잠 푹하게 피곤하게 자는데 도둑이 양장점에 도둑이 들어버렸어. 도둑이 들어가지고 옷감 다 가져가고. 이제 아무것도 없지. 제주도에 편지니까 오빠가 내려오라고. 내려오면 여기서 양장점 차려준다고. 그래서 그때 22살에 내려왔어. 그러면 삼촌 그 당시에 한림에서 1호 양장점 아니까 삼촌이 1호 양장점인데 그때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까 거기가? 그러니까 그때 내가 온 다음에 이제 그 대구에 옷감 갔다가 장사하니까 그 옷감이 신기해서 그 옷감들을 많이 팔게 되더라고. 그냥 뭐 쉴 틈 없이 계속 일했지. 그냥 계속 일만 해준 것 같아. 한림 최초의 양장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잠잘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기성복 시대에 접어들면서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삼촌은 또 하나의 도전에 나섭니다. 양장일에서 어떻게 한복으로 다시 전환하시게 되셨던 거죠? 이공자 선생님이라고 여성학원에서 한복을 배워주더라고. 제주시. 거기에서 한 1년 해가지고 한복집 출려버렸지. 어떤 게 더 쉬워 맛이? 쉬운 건 없어. 양장도 좀 기술이 요하고 한복도 기술이 요해. 한복은 그 한 땀 한 땀이라는 게지.
양장은 한 땀이 틀려도 옷이 돼. 그러나 우리 한복은 한 땀이 틀리면 옷이 틀려버려. 왜 그럴까요? 섬세, 완전 한복에. 완전 섬세. 그러면 그렇게 삼촌이 한복집을 몇 년이나 하신 걸까 그러면? 한복집이 50살 때부터 했구나. 50살 때부터 한 30. 계속 지금 저 자리에서. 30년 넘게. 그 누구보다 배움에 대한 갈망이 컸던 신의자 삼촌. 한복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70살 무렵 또 한 번 도전을 하게 됩니다. 시와 그림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옛날부터 고통받고 나이 들으니까 옛날 게 생각나고 그러니까 그게 더 큰 병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뭐에 파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책도 보고 글도 쓰고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지금 막 그려지는 모양이다. 왜 그렇게 쏟아붓지 않으면 옛날 생각하면 병이 날 것 같고 화가 나고. 시를 쓰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 시집까지 내시였어요. 네. 시집 제목이 뭐였지? 바느질 매듭 풀듯이. 예. 어떤 바느질-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바느질 매듭 푼다는 거는 옛날에 어머니가 그 눈이 어두니까 실을 막 길게 꿰요. 그러면 길게 꿰다 보면 막 고격지잖아. 그러면 그걸 풀라고 그래. 어머니 이거 여기는 안 풀려서 자르면 안 될까? 풀라고. 그거 꼭 풀어야 세상 살아가는데 풀면서 산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시다 한편의 시다. 그게. 어머니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가 조금 현명하신 분 같네. 그림 그리고 글 쓰시는 그 시간은 삼촌에게는 어떤 시간인가요? 세월을 엮고 보내는 거. 왜 그러냐면 허송세월 하고 싶지 않아서. 허송세월 하고 싶지 않아서. 이 세상은 아까운 세상이잖아. 바느질 매듭 풀듯 고통과 슬픔도 풀면서 살았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신의자 삼촌은 여전히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며 소중한 세상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